자요 160페이지요. 계약의 해제를 한번 보셔요. 거기 보면 계약의 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요 나와 있나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셔요. 자,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해제를 보시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계약 해제는요 먼저 합의 해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해제는요 합의 해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약정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약정 해제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법정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법정 해제권에 관해서 뭐냐면 후발적 사유로요 뭐가 있다? 채무 불이행이요. 그럼 채무 불이행 그러면 항상 뭐예요? 채무 불이행 그러면 누가? 계약 체결 후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이죠. 누가? 채무자가 잘못해야죠. 항상 후발적으로 채무 불이행이 있는 거예요. 후발적으로요. 그래서 후발적으로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이것을 법정 해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약정 해제권이 있고 합의 해제죠. 합의란 말은 뭐냐? 계약이란 말이죠. 이것을 해제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형성권이죠. 이것은 뭐다? 이것은 단독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 해제하고 계약 해제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체 크게 보는 거죠. 크게, 그림을 크게. 그 다음에 어느 경우든 해제를 하잖아요. 어느 경우는 합의 해제든 약정 해제든 법정 해제든 해제를 하잖아요. 어느 경우든 해제를 하죠. 그러면 일단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3자 보호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다 제3자는 보호해야 돼요. 왜? 갑자기 3월 1일 날 계약을 해지했는데 2월 1일부터 무효를 하잖아요. 소급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3자를 보호해야 되냐? 해야 되죠. 이 문제가 발생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을 하면 여기 봐봐. 이 약정 해제하고 합의 해제 이 두 가지는요 채무 불이행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없죠. 약정 해제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학원에 등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외국으로 이민을 유학을 갈 것 같다. 그럼 유학을 갈 것 같으면 내가 계속 공부를 하는데 만약에 유학을 못 가면 내가 그 아이를 케어를 해야 되니, 그러면 내가 이것은 한 달 안에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등록하는데 만약에 유학을 가면은 계속 공부하고 없으니까 얘가요. 만약 유학을 못 가면 내가 그 아이를 케어해야 되니까 공부를 못 하는데 환불해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학원에서 그럴 수 있죠. 얘기하죠. 그럼 미리서요 조건이 뭐죠? 약속했죠. 아이가 유학을 간다면 정지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유학을 가죠.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말한다. 이미 약속을 해놨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유학을 못 가게 돼서 애를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뭐 한다? 그것은 이제 계약을 학원 등록을 먼저 해제하고 돈 받아가면 되는 거죠. 그걸 약정 해제라고 하는 거. 미리서 약속해 놓는 거.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근데 합의 해제는 그게 아니고요. 이마트에서 이런 물건 사죠. 물건 사면 이런 뭐 하죠? 교환 환불 센터 있어 없어? 있죠. 물건 사와서 나 이거 그냥 환불해 주세요, 교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저쪽에서 예스 해줘 안 해줘? 해주죠. 그것을 내가 청약 환불해 주세요, 저쪽에서 예스. 그래서 합의로 사죠. 그것을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것은 약정이나 합의는 채무불이행과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특히 우리가요 봐봐요, 이 해제권은 단독행위로서 형성권이잖아요.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원상회복을 하거든요. 원상회복을 할 때는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을 하거든요. 이자도 가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합의 해제하죠. 해제 계약을 하죠. 해제 계약, 이것은 다른 것은 다 여기에도 원상회복 의무요. 원상회복 의무요. 원상회복 의무는 있는데요. 전번에요 작년에요 모의고사요. M사 있죠. M사에서 모의고사를 할 때요 합의 해제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게서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뭐를요? 이자를 뭐 한다?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해. 이거 하나만. 왜? 이거면은 합의로 정하는 거지. 이거 하나만 적용되지 않고 원래는 다 원상회복하죠. 왜? 제3자의 권리보호 이것도 다 원상회복 의무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해제든 약정해제든 법정해제든 다 원상회복 의무를 하는 거. 왜? 처음부터 무효니까. 그런데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금전, 돈이죠. 그것은 받은 날부터 뭐를 가산한다? 이자를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 하나만 차이가 있고 이건 다 이자를 가산하고, 그 다음에
이 합의해제하고 약정해제하고 법정해제 차이는, 법정해제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해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별도로 뭐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합의하고 약정은 채무불이행과 관계가 없잖아요.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하고. 그래서 합의해제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오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합의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죠. 계약은 뭐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합의를 하려면 우리가 항상 의사를 표시할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해야 되잖아요. 합의로 해지할 때는 알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때는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럼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명시적은 나 그냥 우리 계약을 해지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물건 가지고 이마트 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요, 명시적으로 합의해지하는 거잖아요. 둘이 계약을 했어. 둘이요 계약을 했는데 뭘 사기로 했느냐? 뭐 과일 한 박스 사기로 했단 말이죠. 뭐죠? 예를 들어 복숭아를요. 그럼 우리는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저도 복숭아는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요, 그래서 복숭아 같은 거 이렇게 막 그 복숭아 그 조그만 그 털 있죠. 이거 막 붙으면 막 온몸이 곤두서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다 뭐 동물도 좋아하잖아요. 반려견들 이거 좋아하잖아요. 저는 뭐 고양이고 개고 아무튼 제일 무서운 게 쥐하고 뱀이에요. 쥐하고 뱀 보면은요 무서워서요. 그래서 막 옛날에 뭐 그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런 데서 좀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 때 이렇게 보면 이놈이 쥐가 막 돌아다니는 거. 그래서요, 개인 주택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아파트에 살아야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막 가면은, 그리고 필리핀 같은 데 가면은 또 그 코브라 뱀이 그렇게 좀 많아요. 조그만 코브라 뱀이. 미쳐버리겠어요. 사람들, 한국 사람들도 다른 사람 등산, 한국 사람 등산 좋아하잖아요. 꼭 등산까지 가가지고 가다 보면 막 뱀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더 이상 전진할까 가버릴까 고민. 그러니까 이거 뱀, 쥐 뭐 이런 거 무서워가지고요. 그리고 막 고양이나 개 같은 거 막 털이 달잖아요. 닿으면 저는요 이게 온 몸이 막 다 곤두서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올스톱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일단 가고,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요, 고양이 앞에 있잖아요. 아무리 넓은 길이 있어도 고양이 앞에서 우리 보통 피해 가잖아요. 우리 막내는 그런 거 없어요. 다 뒤돌아서 가버려요. 아예 뒤돌아가지고 고양이 없는 대로 아예.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는 안 돼요. 야 그냥 같이 가자, 이쪽으로 돌아가자, 이쪽으로 고양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가자. 안 돼요. 아니요, 형 먼저 가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요 뒤로 돌아가지고 고양이 없는 데 있잖아요. 없는 대로 끝까지 돌아가서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족력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합의 해제 같은 거 보면 항상 해제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럼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당연히 제3자를 보호해야지.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면 안 된다. 이 한마디 때문에 원상 회복이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아니 계약이 처음부터 2월 1일 날 계약하고 3월 1일 날 무효인데 당연히 2월 1일부터 무효가 되는데, 그럼 지금까지 받은 거 어떡할 거야? 돌려줘야 돼, 안 돌려야 돼? 그게 바로 원상 회복이 아니라 돌려주는 것을 원상 회복이라고 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만 잠깐 볼게요. 합의 해제는 이제 명시적으로 하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둘이 계약을 했죠. 계약을 했는데 이 의리 뭐라 하냐면, 이쪽에서요, 나는 우리 복숭아한테 한번 살래 이렇게 얘기해. 근데 뭐라 한다? 내가 나는 사고 싶어. 알았어, 난 너네 사면 나도 사줘야지. 근데 우리 남편이 알레르기 있어서 어쩔지 모르겠네 이렇게. 그러면요, 연락 줘. 그러면 얼마야? 얼마? 3만 원이야? 알았어, 그럼 내가 한 박스 살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 남편이 꼭 만약에 반대하면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근데 연락이 없어. 산단 말이다, 안 산단 말이다? 안 산단 말이죠. 그게 바로 묵시적이죠. 묵시적. 이쪽에도 사람 말 해, 안 해? 안 해. 이쪽에서도 안 산단 말 해, 안 해? 안 해도 서로요 더 이상 복숭아에 대해서 말을 꺼낸다, 안 꺼낸다? 안 꺼낸다. 그걸 묵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우리가 이마트 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명시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항상 시험은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가 합의 해제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걸로 나왔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명시적 묵시적이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는 합의 해제는 계약이잖아요. 계약. 해제권은 단독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계약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단독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나중에 우리가 좀 더 한번 보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냐면 거기요 160페이지 맨 위를 한번 봐봐요.
합의해제, 약정해제, 법정해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합의해제는 뭐죠? 채무불이행이 없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해요. 우리가 합의해제 후 해제된 계약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죠. 이마트 가서 물건 교환하고 난 다음에 환불했다고 와이프한테 전화하죠. 와이프 뭐라고 그래? 그냥 그거 다시 그냥 갖고 와 이러죠. 그럼 어때요? 또 가서 가져와야죠. 알겠죠? 그냥 아까 그거 다시 주세요.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부활할 수 있다. 합의해제는 해제 계약이죠. 548조 제2항 2항은 적용 안 된다. 뭐다?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그것은 적용 안 된다. 그런데 계약은 법률행위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고 뭐를 붙일 수도 있고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 약정해제하고 법정해제는요, 약정해제와 법정해제는요 뭐다? 그것은 형성권이죠. 단독행위죠. 그래서 단독행위. 그런데요, 이 해적권에 의해서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만다 가산한다. 이렇게. 특히 그럼요, 약정해제다 써. 약정에다가 손해배상 청구 X라고 써. 약정해제에다가 손해배상 청구 X. 약정해제도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근데 법정해제는요 채무불이행이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통적인 것은 뭐죠? 어느 경우든 해제는 소급해서 무효고요, 제3자를 보호해야 돼요. 됐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전체로. 자, 그럼 여러분요, 그 박스의 맨 오른쪽 봐봐. 단독행위하고 계약이라고 돼 있죠. 항상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계약 해제는 단독행위죠. 해제권. 그런데 합의해제는 뭐죠? 계약이라고. 그러니까 합의해제란 말하고 계약해제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라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나요? 이것은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나온 것이니까 이 정도만 하고요. 자, 그럼 봐봐. 일단 여러분요, 우리가 밑에 보면 그 밑에 봐봐. 법정해제권이라고 나와 있나요? 박스 안에 법정해제권이 돼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시면 여기요. 항상 해제는요, 여러분요,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양이 많은데 내용은 없어요.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법정 해제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채무 불이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뭐를 해요? 채고를 해요. 근데 이행을 하지 않죠. 이행하자면 여기서 이제 해제권이 이제서야 발생을 해요. 해제권이요. 해제권이 발생했다고 해서 계약이 해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뭘 한다? 해제한다고 하는 뭐를 해야 돼? 해제의 의사표시, 의사를 표시해야 해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 뭐가 된다?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 이렇게. 그래서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요. 여기서 뭘 해야 된다? 제3자 보호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3자를 보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를 한다?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원상회복 의무. 원상회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한다? 손해가 있으면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법정해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양이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죠? 아무것도 아니야. 밑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책을 쓸 때 아까 우리 동시행 한 몇 권 했죠? 시간 좀 많이 걸렸죠? 동시행 한 몇 권 하고요. 이 계약의 해제권하고 이 두 가지를 쓰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를 어떻게 쓸 것인가 책을 쓸 때요, 이게 상당히 까다로워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별것 아니야. 우리가 계약 손해배상을 봐봐요. 우리가 이 지금 계약의 해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죠.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채무 불이행은 뭐예요? 뭐가 채무 불이행이야? 내가 중요하다고 몇 번 얘기했죠? 채무 불이행은 뭐라고? 원시적 후발적. 그러니까 그만 보면 돼요. 후발적으로. 누가 잘못해야 돼? 오케이. 오. 여러분 내가 봤을 때는요, 뭐 학적은 이미 한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또 엉뚱한 대답하지 말고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뭐가 있어야 돼요? 잘못이 있어야 되죠? 자기 보면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후발적이란 말이죠. 후발적은 신뢰이익이다, 이행이익이다. 원시적은 무슨 이익? 후발적은 무슨 이익? 이행이익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행이익을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면 이행이익 배상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 그냥 법에 논리니까 원칙적으로요. 그런데 판례가 뭐라고 했냐? 판례가요, 판례는 뭐라고 했냐?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신뢰이익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판례는요. 하지만 이행이익을 넘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행이익 배상은 후발적이니까 신뢰이익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 말이 여기서 중요해요.
인생 끝났죠. 뭐 이게 여기서 끝이에요. 이 말밖에 없어. 뭐다? 그냥 이것은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쭉 물어보는 것이고, 당연히 여러분요, 해제는 후발적이죠. 그러니까 이행이익 배상이에요. 그런데 판례는 실리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뭐를 넘을 수 없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오케이. 자, 원상회복이죠. 자, 지금부터 잘 봐봐요. 자,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죠.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죠. 그런데 4월 1일 날 계약을 해제를 하죠. 해제. 여기는 4월 1일 날 계약을 해지를 하죠. 해지. 여러분요, 해제하고 해지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알겠죠? 해제하고 해지를 구별해야 돼요. 해제는 4월 1일 날 계약을 해제하죠. 그럼 언제부터 무효가 된다? 2월 1일부터. 이것을 과거로 돌아간 것을 소급이라고 그래.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래서 우리 얘기하잖아요. 아, 옛날에가 뭐예요? 소급해서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면 되죠.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요. 야, 그때 우리 옛날에 그때 어디 갔었지? 우리 소급해서 어디 갔었지? 이렇게 말 한번 해보면 알아. 들으면 다행이고 모르면 어쩔 수 없고. 알겠죠? 과거로 가는 것을 뭐라 한다? 소급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해지는 해지하죠. 오늘까지는 뭐가 되고? 유효요. 유효. 오늘부터 장래를 향해서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해제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았던 거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이해됐죠 지금?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제는 뭐한다? 기이행, 이미 이행한 거 기이행. 그래서 반환해야 돼. 미이행한 거 미이행. 아직 이행하지 않는 것은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아, 처음부터 무효니까 청구 못하죠. 이것을 뭐라 한다?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은 돌려주고, 알겠죠? 받지 않은 것은 청구를 못하고. 그러니까 돌려줄 때 그냥 돌려주면 안 되지. 반환할 때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받은 날부터 뭐까지? 이자까지 줘라 이 말이고, 해지는 오늘부터 무효죠. 오늘까지는 뭐고? 유효이니까 이미 받은 것도 돌려줘 안 돌려줘? 그냥 뭐라고 하면 월세. 내가 집을 월세를 줬어. 월세 2달 월세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나간대. 그럼 다시 돈 줘요? 안 주죠. 그러니까요,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하죠. 2달 사는데 한 달간 월세 안 냈어. 그럼 나간다고 그래. 그럼 안녕히 가세요 그래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나? 부러뜨려야죠. 언제? 돈 1개월 줄 때까지 안 줄 때까지? 줄 때까지. 그럼 미이행은 뭐란다? 청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유효니까.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청산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산의무. 그러니까 봐봐요. 원상회복을 할 때는 해지하면 원상회복하죠. 처음부터 무효니까 받은 돈이 있으면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죠. 그런데 해지는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면은 받은 것이 금전일 때도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반환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게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났다고. 해지를 할 때는 받은 것이 금전이어도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알겠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이것을 청산의무고 이것을 원상회복 의무다 이렇게 얘기해. 자, 지금부터요. 이제 다 끝났죠? 자, 지금부터 다시 이제 설명을 해. 그럼 원상회복 의무는 뭐라고? 받은 거 다 돌려주는 게 원상회복이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원상회복은 선이고 악이고로 따지지 않아. 선이 악이를 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해요. 처음부터 무효니까 전부 반환해. 선이 악이를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해제 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냐 몰랐냐? 의리 채무불이행했죠? 의리 채무불이행한 것을 내가 알았냐 몰랐냐 안 따지고 무조건 계약을 해지하잖아요. 그럼 받은 거 전부 다 토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토해내요? 돈 받았으면 받은 날부터 뭐까지 토해내요? 이자까지 토해내요. 그 다음날 아니에요. 언제라고? 받은 날부터 이자로. 보통 그 다음날부터거든. 그런데 해제는 언제부터? 받은 날부터 이자를. 알겠죠? 선악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환해요? 원래는 원물을 반환하죠. 받은 것 그대로. 그런데 원물을 반환할 수 없으면요, 그 가액, 집값을 반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도요? 과실도 반환하고요. 다. 그러니까 전부 다 토해낸다니까. 전부 다 토해낸다니까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뭐까지? 이자까지. 이때 이자는 뭐다? 이때 이자는 지연이자. 지연이자는 손해배상인데 이 지연이자가 아니라고. 알죠? 부당이득이라고. 부당이득. 처음부터 무효인데 받았잖아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과실상기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자, 지금부터 과실상기란 말이에요.
과실상계는 뭐냐면, 제가 전번 주에 한번 사고 났다고 했었나요? 교통사고. 그냥 사고 났어요. 앞에 있는 차가 이렇게 신호등에 멈추는데요, 지나갈 줄 알았죠. 그래서요, 꼬리 물고 가다가요, 갑자기 팍 수도만 바람에 나는 더 팍 수도했는데요, 아무튼 살짝 앞에 차를요 만져준 거예요. 만져줬어요.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요, 살짝 만져줬더니 그냥요 허리를 잡고 나오다. 목 잡고 난 허리 잡고 그래가지고 뒤에서 내가 박았으니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 보험회사는 안 부르고 그쪽 보험회사는 부른 거야. 그쪽 보험회사가 왜 안 불렀냐? 내가 잘못했는데 왜 부르냐? 내가 잘못했으니 보험대로 처리하면 된다 이랬거든요. 아무튼 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근데 딱 차가 어디냐면, 앞에 차가요, 내 그 차 뭐죠? 앞에 보면 번호판 있죠. 번호판이 딱 앞에 살짝 딱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손으로 닦으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대로 남았으니까 사진을 찍었죠. 그랬더니 우리 보험회사에서 선송을 해줬더니 이거 그냥 닦으면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쪽이, 근데 그 차가 새 차였어요. 번호판이 세 글자 앞에가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번호가 새 건데 이거 바꾸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랬단 말이죠. 근데 내가 100%죠, 잘못이. 그러면 상기한다 안 한다? 상기가 뭐라고 그러죠? 통치하되죠. 상기할 게 있어 없어? 없죠. 내가 100% 책임을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서 자꾸 물어보는 거야. 왜 100%라고? 아니 내가 봤으니까 100%지 뭐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요, 그렇지 않고 둘이 접촉사고 나죠. 우리 접촉사고 나면 뭐라 하죠? 3대 7, 6대 4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서로가요 잘못을 어떻게 한다? 퉁치는 거죠. 100 중에서 너는 6을 책임지고 나는 얼마 책임지고 4를 책임지고, 알겠죠? 그걸 과실상계라고 한단 말이죠. 이해됐나요? 그럼 과실상계는 원래 이러면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봐봐, 뭐 과실 비율이 여기 4고 내가 6이죠. 그럼 6인 사람을 가해자라고 그래요. 알죠? 4를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어떤 사람들 보면, 아니 접촉사고인데 교통사고 나는데 보면 내가 왜 가해자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경찰이 봤을 때 당신이 과실비율이 좀 더 크다 이 말이죠. 그냥 그것을 편의상 가해자 피해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요 100%니까 왕과실, 가해자죠. 왕가해자. 알겠죠? 그래서 과실상계. 근데 여기는 과실상계는 언제 하냐면요, 채무 불행하고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을 할 때, 그때만 과실상계를 해요. 채무 불행을 뭐란다? 이행지체죠. 지연이자가 채무 불행이거든요. 손해배상이거든요. 그때만 과실상계라는, 무조건 과실상계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과실상계는 어디서만 한다? 채무 불행하고 불법행위에서만. 그런데 여기 봐봐, 계약을 해지하면은 원상회복하는데 받은 것이 분별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인데, 이때 이자는 지연이자가 아니라잖아요. 손해배상이 아니라잖아요. 부당이득이라잖아요. 그러니까 과실상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아직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났어. 아직 시험에 안 났다고. 중요한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원상회복 이제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은요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올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요, 책을 164를 봐요. 164 밑에 보면 박스들이 많죠. 자, 원상회복 봐. 두 칸 맨 끝에 164에 두 칸 맨 끝에 뭐라 했죠? 원상회복이라 나와 있나요? 자, 거기 보면 선악불문하고 전부 반환하고 별표되어 있죠. 해제 후 착오를 이루 취소하죠. 왜요? 해제는 선이어도 전부를 반환하잖아요. 알겠죠? 원상회복은 물어보세요. 그런데 취소하면은요,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선인 경우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제 후 착오를 이루 말할 수 있다. 취소. 원물 반환하고 가액을 반환하고 과실도 반환하고 4번 받은 것이 금전이다. 줄거 받은 날 줄거 받은 날부터 뭘 가산한다? 이자를 가산한다. 지연이자가 아니다. 이퀄 손해배상 X라고 써. 손해배상 X. 지연이자가 아니다. 손해배상. 우리가요 채무불행으로 손해배상할 때 과실상계한다고 그랬죠? 손해배상 아니다. 부당이득이다. 따라서 맨 끝에 과실상계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과실상계 적용하지 않는다. 합의해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써. 해지에도 적용 X. 아까 우리 해지는 반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해지는 언제? 장래를 향해서 무효죠. 그러니까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합의 해제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밑에 해지권 봐봐. 해지권 박스 참고. 장래를 향해서 무효이고 미이행은 청구를 하고 기이행은 반환하지 않죠. 왜? 유효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청산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별 하나에 받은 것이 금전이다.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 시험에 잘 나온다. 알겠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슨 말이다? 해지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있다. 알겠죠?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봐봐요. 두 번째 칸에 보면 맨 왼쪽이 소금무효라고 되어 있죠? 왼쪽에 박스에 소금무효라고 되어 있죠? 가운데도 또 소금무효 되어 있죠? 그것을 제3자 보호라고 써. 제3자 보호 이렇게. 그럼 제3자 보호 썼어요? 오케이.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요. 자, 이제 여기는 같이 봐야 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같이 봐야 돼. 봐봐요. 해제권이 발생하잖아요. 해제권은 뭐냐? 이것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고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일방적 의사표시다. 일방적이란 말은 상대방의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다. 자, 의사표시죠? 의사표시. 그럼요, 의사를 표시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갑이 을한테 채고를 했어. 을한테 채고를 했어. 갑이 지금 채무 불행이에요. 을이 그러면 해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물어봐. 당신 혹시 내가 잘못했는데 지금 채고 해제할 거예요 말 거예요 물어봐서 채고했어. 그랬더니 을이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해제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의사를 표시해야 해제가 된다니까요. 해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해제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해제권이 소멸한다는 것은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해제하면은 무효죠. 해제하면은 무효죠. 해제 안 한다는 거죠. 해제권이 없다는 것은 무효다 유효다? 유효다 이 말이죠. 유효다.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요. 자, 해제권 발생이죠. 형성권이고 일방적 의사표시고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2번은요 해제권 행사 거기 별 하나에 해제권 행사 여부 최고에 대한 확답이 없으면 줄과 해제권 소멸 줄과 해제권 소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해제 의사표시 봐봐요. 그러면 해제는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해제는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아, 여러분요 해제할 거면 계약을 왜 해요? 해제할 거면 계약을 왜 하냐고. 계약은 뭐가 된다? 준수돼야 돼요. 준수. 알겠죠? 그럼 봐봐요. 여기요 갑하고 을하고 병이요. 갑을병이 있고요. 여기 A하고 B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해제할 때는 어떻게 해제해요? 해제는 누구한테요? 전원이 누구한테요? 전원한테 해제해야 돼. 그런데 되도록이면 해제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럼 여기요 2월 1일, 2월 2일, 2월 3일. 그러면 2월 3일 날 해제가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돈 주면 돼요? 2월 3일 전까지만 돈 갚으면 되죠. 그럼 해제가 없어지는 거죠. 전원이 전원한테 해야 돼요. 그런데 봐봐요. 1일이 해제권이 소멸했어요. 한 사람의 해제권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한 사람의 해제권이 없어지면 그럼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 봐봐. 갑을병인데 한 사람의 해제권이 없어. 그러면 아무리 전원 해제도 전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왜? 한 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해제권을 포기하면은 전원의 해제권이 뭐가 된다? 없어지죠.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요. 해제 의사표시요. 해제는 밑에 봐봐. 전원이 전원에게 이렇게 전원이 전원에게. 소멸은요 1인의 해제권 1인 동그라미 해제권 소멸 동그라미 소멸 포기 동그라미 포기하거나 포기 모두 동그라미 모두 소멸 동그라미. 한 사람이 해제권을 포기하거나 소멸하죠. 그럼 모두의 해제권이 소멸하죠. 왜요?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전원이 해제를 해야 되는데 전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요 여기 소금무효를 한번 보시죠. 아주 중요하니까요. 자, 갑하고 을하고 있죠.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계약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을한테 3월 1일 등기를 하죠. 그럼 을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4월 1일 계약을 해제하죠. 해제하게 되면 언제부터 무효다? 언제부터? 2월 1일부터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그럼 여기 봐봐요. 처음부터 무효죠.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를 언제 돼 있다? 3월 1일이죠.
결론적으로 무효가 된 다음에 등기가 됐잖아요. 원래는 그렇지 않는데 해제를 하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그러면 을은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소유권이 갑에게 뭐가 된다? 소유권이 뭐가 된다? 복귀가 되죠. 복귀. 소유권이 복귀가 된다 이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 등기는 누구한테 등기가 있어야 돼? 소유자한테.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는 지금 누가 앞으로 돼 있어? 을. 을의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무효니까 이 등기를 뭐를 해야 된다? 말소를 해야 돼. 말소. 누가 말소한다? 갑이. 갑이 등기를 말소한다. 이 말. 갑이 등기를 말소해. 알겠죠? 갑은 누구다? 소유권이죠. 이것을 말한다. 소유권의 기한. 방해 제거죠. 방해 제거 청구죠.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물권적 청구권이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요, 이렇게요, 해제를 하고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하죠. 말소하는 것을 뭐란다? 원상 회복 의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말소 청구를 원상 회복 의무다. 이렇게. 원상 회복이요.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결론적으로 뭐를 얘기한다?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다시는 봐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도 무효가 된다.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알겠죠?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된다. 해제로 말소하는 것을 한마디로 원상회복이라고 하고, 취소로 말소하는 것을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는 누가 말소한다? 갑이. 갑은 누구다? 소유자.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 안 걸려?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요. 자, 소급에서 무효가 되죠. 그래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무효고, 그러면 등기는요, 187조에서 등기 없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매도인 갑에게 복귀하죠. 그러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하죠. 그것을 원상 회복 의무라고 하죠. 누가 말소한다? 갑. 갑은 누구다? 소유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제3자 보호죠. 봐봐요. 우리가 제3자 보호는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고요, 4월 1일 계약을 해제하고요, 5월 1일 원상회복. 그러면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말소 청구 이 말이죠. 그러면 해제하기 전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는 보호되고요, 해제 후 말소 등기는 누구만 보호된다? 선의만 보호돼. 선의만. 참 아주 간단해요. 봐봐요. 갑이 있고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계약을 했죠. 3월 1일요 을한테 등기했죠. 그럼 을이 소유자죠. 그런데요, 4월 1일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제했죠. 해제했는데 3월 1일 을 앞으로 등기되고 4월 1일 해제가 되기 전에 여기, 그럼 언제예요? 3월 10날 병한테 넘겼죠. 그러니까 이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보호되고, 해제해서 4월 1일, 그럼 빨리 등기를 말소해야지. 등기를 을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말소가 되고 있지 않으니까. 알겠죠? 정이라는 사람은 뭘 모르잖아요. 4월 1일 말소 해제하고 5월 1일 날 말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언제? 4월 10일 날. 이 정은 아무것도 모르고 을하고 또 계약하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일 때? 선이. 이 사람은 선일 때 정은 보호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다시 해제되기 전에 뭐를 불문하고? 선악. 해제 후 말소 등기 누구만? 선이만. 이렇게 보호된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 일단 이건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해제되기 전에는 뭘 불문하고? 선악. 해제 후 말소 등기 누구? 선이. 이건 알아야 되죠. 자, 이제 한 번만 더 봐봐 이제. 그러면 누구냐? 무조건 선약이 필요 없어. 을은요, 등기가 되어 있고 소유자가 돼야 돼. 그러면 병은요, 이 사람도 등기나 가등기나 최소한, 그 다음에 대항요건,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이 사람이 제3자로서 보호돼. 을이 등기나 을이 소유자, 물권자가 돼야 되고, 물권자. 병은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요건이 있어야 돼.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요건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 봐봐. 이 을이 이 사람이 미등기거나 그럼 돼, 안 돼?
안 돼. 이 사람이 대항 요건이 없다. 대항 요건이 없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이 사람이 채권이다. 채권.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소유권, 물권이 돼야 돼. 물권. 채권을 압류했다. 채권을 가압류했다. 채권을 양수했다. 양수. 무조건 다 안 돼. 채권이면 안 돼. 미등기만 안 돼. 대항 요건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너무너무 간단해. 너무너무 간단하게 그러면요. 여기서요. 간단하게 보면 돼. 어떻게 보면 되냐? 뭐 금방 보면 되죠. 용서 안 되는 거니까. 뭐가 본다? 일단 해제하기 전에는 뭐를 분문하고? 선악. 해제 후 말소등기는 누구만? 선이. 딱 끊어. 지금 됐나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해제는 또 어떻게 보는 거냐? 해제하기 전에 뭐라고? 선악. 해제 후 말소등기는 선이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갑에서 을에서 병이죠. 을하고 병이죠. 을은 반드시 뭐가 되어 있어야 돼? 등기. 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소유자. 병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등기, 가등기, 대항요건. 내가 얘기한 거 들었죠? 근데 만약에 미등기거나 대항요건이 없거나 채권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면 봐. 여러분요,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보통 제3자냐 아니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되냐? 딱 끊으면 돼. 채권자 안 된다. 미등기 안 된다. 대항요건 없으면 안 된다. 되려면 뭐가 된다? 등기, 가등기, 대항요건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암기하든지 다시 등기, 가등기, 대항요건이 있든지 등기가 없든지 채권자든지 미등기든지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거 먼저 한번 볼까요? 뭐 미등기 돼, 안 돼? 안 돼. 채권 돼, 안 돼? 안 돼. 대항요건이 없으면 돼, 안 돼? 안 돼. 자, 그거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해. 알겠죠? 자, 이제 제3자가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뭐가 안 돼? 안 되는 거 뭐야? 채권 어쩌고 저쩌고, 채권을 어쩌고 저쩌고, 양수 어쩌고 저쩌고, 미등기 저쩌고 어쩌고. 알겠죠? 그다음에 또 뭐라고? 대항요건이 없다. 대항요건이 없다. 어쩌고 저쩌고 안 돼. 반대는 되는 거 뭐예요? 물권 되고 소유권, 등기 되고 대항요건 갖추면 되고. 아닌 것만 알면 되죠. 그다음에 또 뭐가 또 아니냐? 이거 봐봐. 잘 봐. 자, 지금부터 잘 봐. 눈 뜨고 계시죠? 자, 갑하고요, 을하고 계약을 했어. 을하고 계약을 했어.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어. 1번 계약했어. 2번 을이 건물 지었어. 2번 을이 건물 지었어. 을이 2번 3번 병한테 팔아먹었어. 병한테 4번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해제가 됐어. 해제가 됐어. 갑이 을한테 팔았어. 을이 건물 지었어. 을이 건물 병한테 팔아먹었어. 그리고 갑하고 을하고 계약 해제가 됐어. 봤죠? 못 본 척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이거 해제했죠? 그럼 이때 병은 제3자도 아니다. 해제했죠? 제3자도 아니다. 예, 해제되기 전이 3자죠? 해제되기 전이죠?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다? 결론이야. 아니야. 왜 아니다? 눈이선 봐봐. 이 사람은 뭐예요? 건물에 대해서 리수인이죠. 여기는 지금 뭐가 지금 해제가 됐어? 땅이 해제가 됐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땅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3자가 아니야. 이거 우리 시험에 3번 나왔다. 알겠죠? 토지죠? 토지고 그 위에는 뭐가 있다? 건물 매수인. 토지에 대해서 매매가 해제되는데 건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땅이 지금 해제가 됐는데 땅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죠. 알겠죠? 건물 매수인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것만 조심하면 돼. 다시 별거 아니에요. 인생 한 방이잖아요. 자, 뭐가 안 된다? 미등기 돼, 안 돼? 채권 돼, 안 돼? 안 돼. 미등기 안 돼. 채권 안 돼. 대항요건 없으면 안 돼. 대지가 해제됐는데 건물의 소유자 돼, 안 돼? 안 돼. 건물 양수인 안 된다. 한번 볼까요? 자, 제3자 보호 164 가운데 제3자 보호 됐어요? 소금무효죠? 거기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알겠죠? 을이요? 을이 해제되기 전에는 선악불 말고 해제 후 선이죠. 그래서 완전한 권리라고 되어 있죠. 을, 등기, 소유자, 물권, 등기, 가등기, 대항력. 병이나 정은 등기, 가등기, 대항력. 뭐가 안 된다? 미등기 안 된다. 채권 안 된다. 알겠죠?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어디로 보냐? 여러분요, 봐봐. 165페이지. 자, 165페이지 봤어요? 자, 4번 봐. 동그라미 4번. 4번의 기억을 읽어요. 4번의 기억 읽어요. 지금부터. 뭐라고 되어 있죠? 갑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을이 등기를 마치지 않는 상태에서 뭐라고? 등기 안 했다잖아. 얘는 제3자도 아니다. 그러면
의리 등기 안 하고 지금 병한테 팔아서 임대했죠. 그러면 병은 제3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니까. 의리 등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자, 니은은 해제에 의하여 소멸되는 계약성이 뭐를요? 채권을 양수, 채권을 감유, 제3자도 아니다. 아니라고. 채권 안 된다고 그랬죠. 미등기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디귿 방금 얘기했죠.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했죠. 그 다음에 뭐가 해제됐어? 토지가 해제. 신축된 매수는 제3자도 아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니을은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소유자죠. 목적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는 뭐라고? 증여를 받았는데 등기 안 했다네. 제3자도 아니다. 미음은 두 번째 줄. 뭐를 안 했다고?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네. 인생 끝났잖아요. 알겠죠? 다시 제3자가 아닌 거 시작. 뭐 없는 것? 등기 없는 거, 미등기. 두 번째 채권 압류, 채권을 감유. 대항 요건이 없는 거. 그 다음에 토지 계약이 해제됐는데 건물의 매수인. 토지의 계약이 해제됐는데 건물의 매수인. 제3자도 아니다. 이거 딱 보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누가 와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잖아요. 제3자도. 왜냐하면 제3자가 시험에 나오는데 제3자를요 여기 보면 여기 있는 것을 막 두 문자 따가지고 암기를 시키는 데가 있더라고요. 두 문자 따갖고 암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뭐가 중요하다? 미등기 아웃, 채권 아웃, 대항요건 없는 것 아웃. 토지에 대해서 토지가 해제되는데 건물의 매수인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이것만 딱 보면 돼. 뭐 더 이상 볼 게 없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얘기한다.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한번 봐봐요. 먼저 뭐가 있다? 채무 불이행이 있어. 채무 불이행이 있다. 채무 불이행.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뭐를 해요? 최고 있는데 이행하지 않죠? 그럼 뭐가 발생한다? 해제권이 발생을 해. 해제권에 의해서 뭐를 한다? 해제의 의사를 표시를 해. 이제 짧게 쓰는 거예요. 다 했으니까. 알겠죠?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죠? 그 다음에 뭐를 해? 해제하면 뭐가 되냐고. 소급해서 무효가 돼. 그래서 소급해서 무효가 돼.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누구를 보호해야 돼요? 제3자를 보호해야 돼. 또 뭐를 해야 돼요? 원상 회복을 해야 돼. 원상 회복 의무. 알겠죠? 원상 회복을 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 이게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알겠죠? 다시 이거를 가지고 무조건 보려고 하지 말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란 말이죠. 후발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죠.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 있다. 그래서 언제까지 돈을 갚으라고 최고예요. 우리가 돈 갚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계약하지 못해요. 잔금 안 준다고 해서 바로 계약하지 못해요. 오늘 잔금 날짜인데 왜 돈 안 줘요? 앞으로 열흘 안에 돈 주세요. 이렇게 최고를 해야 돼요. 그래도 돈 안 주죠? 해제 못해요. 이제 해제할 권리가 발생을 해. 그래서 내가 해제한다고 말을 해야 돼 이제. 그런데 해제한다고 말하기 전에 돈 갚아버리면 끝이죠. 해제 못해. 해제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무효가 돼? 처음부터 무효가 돼. 처음부터 소급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효니까 어떻게 받은 건 다 토해내야 돼. 그걸 뭐라 한다? 원상회복이죠. 그리고 또 누구를 보여야 돼요? 제3자가 문제죠. 해제되기 전에 등기가 넘어갔을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손해가 있으면 또 뭐를 청구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해. 이것을 말을 만들어서 혼자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야 돼. 꿍시렁. 알겠죠? 그럼 봐봐. 한 별거 아니야. 봐봐. 손해배상은 딱 이제 결론으로 얘기하는 거. 손해배상은 뭐다?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 이익배상. 판례는 무슨 이익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뢰이익배상.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원상회복은 선악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한다. 받은 것이 금전이다. 받은 날부터 뭐를 가산한다? 이자를 가산한다. 그 이자는 지연이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를 할 수 없다? 과실상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제3자를 보호한다. 제3자는 해제되기 전에는 뭐를 불문하고? 해제 후 말소등기로 누구? 선의. 그 다음에 보호가 되지 않는 거 세 가지. 첫 번째 미등기, 채권, 그 다음에 대항요건이 없는 것.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데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매수인. 제3자도 아니다. 제3자가 되려면 최소한 뭐만 있어야 돼?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요건. 다시 뭐라고?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요건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언제부터 무효다?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해야 된다. 그 말소하는 것을 뭐란다? 원상회복이다. 누가 말소한다? 소유자가 말소를 한다.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다. 소유권은 뭐다? 물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려요?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되도록 해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해제할 거면 계약을 할 필요 없죠. 그래서 해제는 어렵게 해야 되니까 전원이 전원한테 해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을 포기하면 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해제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해제권은 의사를 표시해야 되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해제할래 말래 물어봤어. 최고했어. 근데 을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해제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왜? 의사를 표시해야 해제권이 발생하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상당기한 최고. 이거 안 했죠? 자, 지금부터 상당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요. 자, 여기요, 이분한테요, 갑하고 을하고 둘이요, 둘 다 어제요 10,000원을 빌렸어. 오늘 돈을 갚기로 했거든요. 근데 둘 다 돈을 안 갚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까지 갚으라고 해야죠. 내일까지. 아, 공주사 공부하면 10,000원을 갚을 능력 돼. 내일. 알겠죠? 나한테도 내일 갚으라고 하면 안 되지. 나는 원래 이제 원칙적으로 한다면 나는 언제 와야 돼요? 강의를 다음 주 화요일 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언제 갚으라고 해야 돼? 똑같이 10,000원을 갚을 수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갚으라고 하고, 이분은요 내일 강의 들어오잖아요. 내일 갚으라고 하고, 이걸 상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기간이 아니에요. 상당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 거래 당사자 간에 신뢰관계라든가 경제적 위치라든가 이런 게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기간을 상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딱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봐봐요. 예를 들어서 5일이라고 해봐. 5일 정도로 최고해야 돼. 최고했어. 그러면 이행하지 않으면 해적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5일이라고 해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성질 급해가지고요, 내일 모레까지 이틀 안에 갚으라고 했어. 최고를 했어. 그래도 최고는 효력이 있어. 대신 해적권은 언제 발생해? 며칠 더 있다가? 3일 더 있다가 발생을 해. 당장 갚으라고 그래. 당장. 그래도 최고는 효력이 있어. 며칠 더 있다가 해적권이 발생해? 5일 있다가. 그러니까 최고는 무조건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과대최고다. 과대. 너무 많이 최고를 했어. 너무 많이. 원래 100인데 180을 달라고 한 거예요. 나는 100만 줄 게 있는데 180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0 주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겠죠? 그건 최고가 아닌 거예요. 최고를 해야 해적권이 발생하는데 최고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과대최고는 최고가 아니다. 해제할 수 없다. 왜? 최고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하고, 해제한다는 말을 해야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데, 과대최고는 최고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니까 해제권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상당기한 최고 보세요. 자, 상당하지 않는 최고도 유효하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렇게 돼 있죠? 과대최고는 최고가 아니므로 해제권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알겠죠? 자, 이제 여기를 왜 봐봐요? 우리가 이제 해제를 할 때는 이게 이제 해제의 절차예요. 절차를 쭉 봤잖아요. 다시 앞으로 한번 와봐요. 앞에 다 끝났어요. 160페이지. 자요. 자. 예, 그러니까요. 그걸 해제라고 고치라 했어요. 예, 해제라고.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채무불이행이죠? 자, 채무불이행이 됐나요? 봐봐, 여기 봐봐. 채무불이행이 있죠? 그러면 상당기간 최고하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하고, 해제한다 말을 하면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채무불이행은 크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세 가지만 보면 돼요. 이행지체란 말을 이해해. 이행지체. 여러분, 이행지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돈이죠. 돈은 내 주머니에 돈이 없지 지구상에 돈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은행 가면 많잖아요. 훔쳐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돈을 지급하고 그랬는데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건 무조건 이행지체예요. 우리가 뭐 이행지체는 돈을 지급할 능력이 되는데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행지체라고 그래요. 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했는데 어떤 이유로 아직 말소를 못해.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설정을 못 해주고 있어.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이행지체라고. 그런 말이 나오면 두 번째, 이행불능은 건물이 멸실됐다. 멸실. 화재로 소실됐다. 그러면 줄래야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이행불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행거절은요, 둘이 계약을 했는데 내가 너무 싸게 판 거예요. 그러니까요, 싸게 팔았는데 중도금 준다고 내일이요 중도금하고 계약금 내일 집어넣는다고 했거든요. 그냥 계약금 받으면 돼,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아침에 9시 문 열자마자 기다렸다가 계좌를 없애버렸어.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행할 의사가 있다 없다? 없죠. 미리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걸 이행거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하고 똑같아요? 이행불능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다시 이행지체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죠. 알겠죠? 두 번째,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유를 줘야죠. 너 언제까지 하라고 기회를 한번 줘야죠. 근데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어. 기회를 준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행불능은 최고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계좌를 없애버렸어. 절대로 안 한다는 거잖아, 이 계약. 그러니까 이건 너 언제까지 계좌 살려나? 그럴 수는 있어 없어? 없죠. 최고하지 않고 해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첫 번째가 뭐냐, 이행 채무불이행에서 첫 번째가 뭐다? 이행지체다. 뭐라고 한다고? 이행지체. 알겠죠? 그럼 이행지체는 그럼 어떻게 한다? 최고하고, 그 다음에 최고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해조건이 발생을 하고, 해지한다는 말을 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요, 이행불능은, 이행불능하고 이행거절은 어떻게 돼요? 최고할 필요가 있어 없어? 아니 이미 꽝이고 안 한다는데 뭘 최고를 해? 안 하지. 최고 안 해. 이게 중요해. 그럼 뭐다? 즉시로 이 말이죠. 해지한다. 그런데 해지한다는 말은 해야 돼. 그래야지 무효가 돼. 아시겠죠? 여기는 또 뭐가 있냐? 정기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 정기행위. 정기행위가 뭐죠? 그때 아니면 할 수 없는 거. 이러면 우리요, 그러면 형광펜은 언제 있어야 돼? 아니면 컴퓨터형 펜은 언제 있어야 돼? 시험 치는 날 아침에 있어요. 시험 치는 날. 시험 치는 날 보면 꼭 컴퓨터형 펜 안 가져와가지고 펜 하나 달라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꼭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펜을 꼭 가져가.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준비해 가요. 그러면 다른 학원 학생들이 주는 것은 어디서 주는 건데 꼭 우리 학생 안 가져와. 그리고 불안하니까 암기랑 그냥 더 집어넣어줘. 왜? 뭐 자기는 가져왔대. 그래서 하나 더 집어넣어주죠. 그냥 컴퓨터 편은 언제? 시험 치는 날 있어야죠. 그때 아니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그때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요, 웨딩드레스 있죠. 웨딩드레스를요, 내가 혼인을 하니 오늘 12시까지 12시에 혼인을 하니 10시까지 가져오라고 그랬어. 알겠죠? 한번 입어보고 거울에 몸매 한번 비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10시가 돼도 오지 않고 12시가 다 됐는데 오지 않아요.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잠옷 입고 애시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놈의 웨딩드레스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폐배 끝나니까 왔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다음에요, 이혼할 때 입을 거예요, 재혼할 때 입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정기행위는 그때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 그러니까 최고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바로 그냥 아웃이야. 바로 해지할 수 있다. 정기행위 즉시. 두 번째, 약정해적권. 아까 우리 약정해제 얘기했는데, 우리 애가 미국에 이민 가게 되면, 유학 가게 되면 계속 공부하고 못 가면은 그냥 계약 해지한다. 근데 유학을 못 가게 됐어. 그러면 유학 못 가게 됐어요. 와서 가지고 환불 받아가면 되죠. 약정해제. 미리서 약속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사정 변경. 사정이 변경된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최고 불효특약. 그래서 최고 불효특약. 최고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우리 둘이 계약하는데 어느 누구라도 일방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우리 그냥 무조건 계약 바로 해지해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런데요, 이런 경우는 뭐 한다?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런데 무슨 말은 반드시 해야 돼? 해제 의사표시는 반드시 해야 돼. 이게 중요해.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실권 약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뭐 중요하진 않지만 실권 약관은 뭐냐면 중도금하고요, 잔금하고 이런 봐봐. 반드시 계약을 해지하려면 채무 불이행이 돼야 돼. 그런데 실권 약관은 뭐예요?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주면 최고하지 않고 해지한다는 말을 안 해도 바로 무효가 되는 걸 실권 약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둘이 약속하죠. 우리 계약하는데 만약에 중도금 날짜 중도금 안 주면, 잔금 날짜 잔금 안 주면 나 최고 같은 거 안 해요. 바로 그냥 계약 해지해요. 이렇게. 그런데 진짜 중도금 날짜 중도금 안 줘. 그럼 채무 불이행이죠. 아까 우리 중도금은 잔금하고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금방 까먹었어요? 중도금은 등기하고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뭐하고 동시행이다? 잔금하고 동시행. 잔금하고 알겠죠? 그러니까요 동시행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채무불이행이죠. 바로 그냥 해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잔금은 등기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 아까 내가 뭐라 했어? 동시행일 때 해제를 하고 싶으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다른 말로 채무 불이행으로 만들어야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은 잔금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는 약관이 있죠. 자동 해제되지 않는 거예요. 왜? 잔금은 동시행이고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해제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오케이. 이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 있는데 정지조건부. 정지조건부 해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채무불이행은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인데 내가 채권은 해. 근데 해제한다는 말을 안 해. 그래도 무효가 돼. 말이 약간 뜻이 다르잖아요. 정지조건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 돈 내가 일주일 여유 줄 테니 그때까지 돈 갚어. 너 돈 안 갚으면 채고하고 있죠. 내가 지금 채고하고 있죠. 말하고 있잖아요. 너 돈 안 갚으면 나 해제한다는 말 안 해. 바로 그냥 일주일 뒤되면 아웃이야. 채고하면서 너 만약에 일주일 안에 돈 갚지 않으면 해지한단 말 안 해도 바로 그냥 너하고 나하고 계약은 아웃이야. 이렇게 채고는 했죠. 근데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없어. 해지한단 말은 해 안 해? 안 해도 아웃이 돼버려. 무효가 돼버려.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정지 조건부다. 이렇게 지금 보면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온 건 뭐냐? 이거예요. 뭐다? 다음 중에서 채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정답 무조건 1번이에요. 이행지체예요. 내 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채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있어? 억수로 많죠. 그런데 채고를 해야 되는 건 뭐밖에 없어? 이행지체죠. 그 다음에 이행거절이죠. 이행거절을 철회한 경우 철회. 이행거절을 철회했어. 이 사람이 이행거절했어. 계좌를 없애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이미 중도금이 들어왔어요. 지금 계좌를 없애버려도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 중도금 지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요. 계좌를 다시 개설해가지고 입금해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행 거절을 뭘 했죠? 철회했죠. 철회하면은 다시 채고하고 해지하는 거예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자, 이행지체 채고하고 해지한다. 이행 거절 채고 없이 해지한다. 이행 거절을 처리하면 채고하고 해지한다. 이렇게 됐나요? 거기 한번 봐봐. 밑에 박스. 첫 번째 이행지체 채고하고 해지하는 말을 해야죠. 불완전 이행 필요 없어. 빨간 거만 봐. 2번 이행불능 이행거절 정기행위 줄구시고 약정해정권 채고 불효특약 사정 변경 원칙이죠. 채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해지한다는 말은 해야 되죠. 정지조건물은요 아까 얘기했죠. 언제까지 돈 갚아? 채고는 해. 그런데 해지한다는 말은 한다 안 한다? 안 해. 자동 해지가 돼.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약간 시간이 흐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뭘 보냐? 이거 봐봐. 자, 아무것도 아닌데요. 다 됐어요. 자, 지금부터요. 이행불능 이행거절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기행위 있잖아요. 이거다고요. 사정변경 있잖아요. 지금부터 이 세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 이행불능이라는 것은 뭐다? 꽝이라는 거죠. 꽝. 그럼 꽝이라는 것은 뭐다? 그것은 할래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채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럼 봐요. 여기 갑하고 을하고 있죠. 여기 2월 1일이죠. 여기요 2월 20날 건물이 며칠 되고 없잖아요. 지금 됐나요? 됐죠? 자, 그럼 봐. 이행불능이죠. 그러면 여기요 3월 1일 날 등기하고 있는데 그 전에 건물이 며칠 되고 없잖아요. 3월 1일을 뭐란다? 이행기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먼저 채고한다 안 한다? 건물이 없는데 뭘 채고를 해? 채고할 필요가 없죠. 채고해도 필요가 없죠. 건물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3월 1일까지 기다렸다 해지해야 돼? 그 전에 할 수 있어? 기다리면 뭐예요? 건물이 어차피 없는데. 그래서 이행기 전이라도
우리가 뭐라 했다? 동시이행이죠. 동시행은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해제를 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러면 해제를 하고 싶으면 그럼 어떻게 한다? 해제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제하고 싶으면 자신의 채무를 뭐래서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 이행지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이잖아요. 이행지체는 채무불이행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해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행불능이란 말 자체가 뭐다? 채무불이행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자신의 채무를 제공한다 안 한다?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반드시 무슨 말을 한다고 했죠? 아까 무슨 말을 하라고 했죠? 해제의 의사는 표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제의 의사는 표시해야 된다. 이게 4대 요건이에요. 시험에 잘 나와. 자, 그럼 요건 거기 봐요. 자, 거기 보고 있어요. 4대 요건이라고 다 있죠?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채고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 제공 없이 해제의 의사 표시를 한다.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암기 시작. 채고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 제공 없이 해제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건 봐봐. 이것은 이행 불능하고 이행 거절하고 두 개 다 해당해. 두 개 다 해당한다고. 알겠죠? 그 옆에 정기행위. 정기행위란 말이 딱 나오면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란 말이 나와. 계약의 성질은 뭐냐? 결혼식 애물 같은 경우. 알겠죠? 부케 같은 것. 알겠죠?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 두 마디가 딱 나오면 뭐다? 정기행위. 결혼식 났다 그러면 정기행위. 결혼식은 그때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알겠죠? 정기행위는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때 아니면 의미가 없으니까 최고 안 한다. 자, 그 위에 사정변경 봐봐. 여기 여러분요, 해지 아까 얘기했죠? 해지하고 해제하고. 해지는요, 여러분이 내가 만약 있잖아요. 내가 대표이사죠.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대표이사 안 돼요. 회사가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다 보증을 서야 돼요. 보증을. 내가 보증을 서야 된다고. 그런데요, 특정 채무 또는요 확정 채무에 대해서 내가 보증을 쓰고요. 내가 이사직을 그만뒀어. 그걸 사정 변경이라고 그래요. 이사직을 그만뒀어. 불확정 채무, 불확정 채무 또는요 계속적 보증. 계속적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가 확정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내가 이사직을 그만뒀어. 이건 해지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해지를 못해요. 확정된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요, 만약에 누가 그러죠. 야, 너가 우리 여기 회사의 대표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덥석 물면 큰일 나. 이러요, 그 대표이사가 하면은 서로가 다 자기한테 좋은 건데 회사가 잘 굴러갈 것 같고 좋은 일 같으면 자기가 왜 나한테 주겠어요? 그걸 하필이면. 그걸 덥석 물죠. 그럼 혼자 독박 쓰는 거예요. 법인세 나오고 뭐 난리 나죠. 다 그냥 자기 혼자 책임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특정 채무. 그래서 거기 나왔죠. 해지. 확정, 특정 채무는 해지가 안 되고 계속적 보증, 불확정은 해지할 수 있다. 구분해야 돼요. 오른쪽에 있잖아요. 사정 변경 돼 있잖아요. 오른쪽 칸에 돼 있죠. 그럼 해제 봐. 해제는요 원래 안 돼요. 봐봐. 50년 때 계약을 하고요. 50년에요. 80년에 등기를 하는데요. 땅값이 1,800배가 땅값이 오른 거죠. 땅값 1,800배. 땅값이 50년하고 80년하고. 우리나라가 50년 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60년부터 제1차 경제계획 5개년 계획에서 이제 막 산업화가 되잖아요. 80년대 됐을 때는 뭐 우리나라가 엄청났죠. 그때 당시는요. 그러니까 땅값이 그때요 1원짜리 샀는데 1,800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 파는 사람이 너무 억울해서 사정이 변경돼서 안 된다. 등기 못 해준다고 했단 말이죠. 팔려고 그러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등기해주라고 했어. 그러니까 아무리 사정이 변경돼도 해제는 못 하는 거예요. 해제는. 그런데 우리나라가 뭐가 터졌어? IMF가 터진 거예요. 알죠? 그래서 그때 이제 뭐라 했냐? 사정 변경으로 해지하고 해제가 다르죠. 해제할 수 있다. 요건이 4개가 있다. 4개가. 우리가 IMF가 터질 줄 우리가 알았어 몰랐어?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 예견을 했어요 못 했어요? 예견 못 했죠.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IMF가 나하고 관계 있어요? 국가가 망한 거죠. 그래서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어 없어? 책임이 없다 이 말. 책임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다음에 이때의 사정은 어떤 사정이죠? 사정은 이때의 사정이라는 것은 객관적 사정, 그냥 IMF를 얘기하는 거죠. 주관적이고 개인적 사정만. 개인은 뭐죠? 병원에 입원한 거죠. 개인적 사정이 아니고 객관적 사정이고, 그 다음에 한 번 사정이 변경됐는데 한 번 계약했으니까 끝까지 너 지켜, 그렇게 얘기한다면 신의 측에 반해야 돼. 다시 한번 읽어봐요. 거기 해제죠. 원칙 안 된다.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어야 돼. 없어. 당사자 일반 그러면 안 돼. 두 사람 다 책임이 없어야 돼.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 측의 현재에 반해야 되고, 무슨 사정이다? 객관적 사정이다. 객관 사정. 알겠죠? 계약 준수의 원칙이 뭐예요? 한 번 계약에서는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계약 준수의 원칙에 대해서 뭐로서 인정된다? 예외로서 인정된다. 예외로서. 계약 준수의 원칙에 대한 예외다. 이렇게. 그럼 지금 이해됐나요? 그것을 얘기를 해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해제다. 이렇게 사정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정 변경. 여러분이 어디를 보시냐면 페이지 162. 페이지 162번 보면요. 맨 밑에 봐봐요. 해제권 행사 요건이라고 나와 있나요? 해제권 행사 요건이 나와 있어요. 자, 7번에 3번. 계약 성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니은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기고, D것은요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 인정한다. 한 번 계약했으니까 끝까지 지켜라. 그렇게 한다면 신의 측의 현재에 반해야 되고, 니은요 이때의 사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정을 얘기한다? 객관적. 그러면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봐봐. 시험에 뭐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사정은 주관적 사정이다. 이렇게.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계약 체결 당시 예견을 했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누가 잘못이 없어야 돼? 일방이 잘못이 없어야 돼? 쌍방 당사자가 잘못이 없어야 돼? 일방이 잘못이 있다, 없다 이러면 일방만 잘못이 없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쌍방 당사자가 잘못이 없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장난을 할 수가 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제 봐봐. 이제 다 끝났죠? 다 끝났으니까요. 잠깐만 이제 정리를 잠깐 해야 돼요. 막 흐트러져 있으니까요. 다 끝났으니까 잠깐 보셔요. 자, 이제 우리가 해제는요. 해제는 여기를 어디서부터 보느냐? 여러분요 페이지 160페이지부터 봐. 자, 106페이지 봤어요? 계약의 해지를 뭐로 바꾸라고 했죠? 해제로 바꾸라고 했죠. 자, 해제는 세 가지가 있다. 160페이지. 합의 해제, 약정 해제, 법정 해제가 있다. 합의하고 약정은 채무 불이행이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밑에 보면 우리가 방금 했던 법정 해제권이죠. 법정 해제권은 크게 보면 두 가지다. 하나는 이행지체. 이행지체는 최고한다 안 한다 하고, 이행불능과 이행거절, 정기행위, 약정의 조건, 사정변경 원칙은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최고 없이.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된다? 해제의 의사는 표시해야 된다. 이행불능과 이행거절은 4대 요건이 있다. 최고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 제공 없이 해제의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정기행위는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 표시란 말이 있으면 정기행위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결혼식이다. 사정변경은 해지는 확정 채무는 해지가 안 되고 불확정 채무는 해지할 수 있고, 해제는 원래 안 되지만 첫 번째 계약 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이 있고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가 있고, 이때의 사정은 객관적 사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정이 변경됐는데 계약의 내용을 인정한다면 신의 측의 현재에 반하는 경우 인정되는 게 사정 변경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채무 불이행 있죠? 그러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화죠. 상당한 기간을 정하든 정하지 않든 최고는 최고로서 효력이 있고, 과대 최고는 최고 이단이다 아니다. 해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해제권이 발생하죠. 해제 여부에 대해서 최고에서 해제할래 말래 최고에서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러면 해제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소멸. 이렇게. 그 다음에 해제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를 표시해. 되도록 해제하면 좋다 나쁘다? 나쁘다. 해제는 어떻게 한다? 전원에 대해서. 알겠죠? 그래서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모두의 해제권이 뭐가 된다? 소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제 의사 표시. 그러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한다. 그 말소하는 것을 뭐란다? 원상회복이다. 누가 말소한다? 매도인이 소유자가.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래서 하면 이제 제3자를 보호해야 된다. 제3자는 해제되기 전에는 선악불문하고 해제 후 원상회복 등기 전까지는 누구다? 선인 경우. 이때 제3자는 간단하다. 미등기, 채권, 대항 요건이 없는 경우는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 요건이 있어야 보호가 된다. 그 다음에 원상회복을 하죠. 원상회복에서는 선악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하죠. 따라서 계약 해제 후 착오가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뭐를 가산한다? 이자를 가산하는 것이다. 이때 이자는 지연 이자가 아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다. 손해배상. 알겠죠? 손해배상. 그러니까 지연이자가 아니고 손해배상, 지연이자 손해배상이 아니고 부당이득이다. 죄송해요. 부당이득이다. 따라서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손해배상은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이다. 무슨 이익을 청구한다? 이행이익이다. 판례는 무슨 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신뢰이익이다. 무슨 이익을 넘을 수 없다?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우선 되겠죠. 여기까지가 계약의 해제니까요. 먼저 이런 봐봐. 먼저 여기서 안에 있는 약간의 디테일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디테일한 것들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뭐를 중요한 것이다? 그림을 보는 것이다. 채무 불이행이 있다. 상당한 기한을 정해서 최고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나서 해제의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제3자 보호와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손해가 있으면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먼저 그림을 보고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렇게 되면요, 아마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요 어떻게 하느냐, 아마 채권법이 다 끝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채권법이 다 끝나니까요. 다음 주에는요. 끝나고 그 다음 주에는 뭐를 볼 것이냐, 특별법 있죠? 특별법을 한번 이 잡듯이 한번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요 간단히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세요.